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쉬고 개장한 미국 증시는 모두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고요. 서비스업 지수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의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1.13% 상승하면서 33,52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44%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4,077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3,705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의 V자 형태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 훈풍을 받아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또 4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 후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78명입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의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간 우리 지수는 여전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0.26% 상승하면서 3,1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06%가 빠집니다. 969선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함께 보시면요. 0.45% 상승을 합니다. 42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84종목이 오르고 있고 441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55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821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외국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22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1,080억 원, 개인은 950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1,071억 원, 기관은 7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1,20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호재를 받고 0.7%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86,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을 좌우하는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시면요. 네이버는 2%대, 카카오는 4%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39% 상승하면서 3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4.98% 오름세, 급등세를 연출해 주면서 52만 7천 원에 거래가 됩니다. 카카오는 오늘 52주 신고가도 돌파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LG전자도 잘 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도 내일 잠정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이 감돌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 철수 소식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2에서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파란불을 켠 종목보다는 빨간불을 켠 종목이 더 많습니다. 장 초반보다 분위기가 더 좋아진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형제는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HLB와 SK머티리얼즈 시즌에서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10개 종목 내에서는 큰 이슈는 없지만 다른 종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온피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지금 4%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온피플이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기반 삼아서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온피플은 카메라 모듈 검사기와 AI 기반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포인트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지금 주가를 보시면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지금 상승률은 굉장히 큽니다. 17%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주가는 4,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독자 개발한 양극 산화화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뚫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부핀과 카드 사업을 집중 육성을 해서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건데요. 최근에 프로부핀 사업에서 해외 매출처를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모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에 따라서 권리락 효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윗꼬리를 길게 난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1%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바이오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이오랩 지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8%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장대 양봉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바이오랩은 특정 장내 미생물에 의한 대사질환 치료 기전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통신업, 섬유의복, 건설업이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한번 짚어보시면요. 그래도 1% 넘게 빠지는 업종은 없습니다. 철강 및 금속과 운수 장비, 화학, 전기가스업, 동의 목재 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을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업종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4%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비금속과 건설, 유통, 종이 목재 업종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하락한 업종들에는 통신장비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정보기기 업종과 운송장비 부품, 반도체, 화학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카카오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한미반도체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네. 좋은 소식이 있죠? 네. 예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리온홀딩스. 오리온홀딩스. 네, 오리온홀딩스가 드디어 네. 이제 빛을 발하면서 올라갑니다. 네,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 저희가 네. 짚어드렸던 네. 그때가 이제 3월 9일이었거든요. 지난달 9일이었죠,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때 했는데 10% 그냥 상승을 해가지고. 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네, 그쵸? 맞아요. 네, 한 달이 조금 여러분- 아직 모자란데. 네.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네. 뭐 이제 3주 동안 10% 오르면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3주에 그렇지가 10%는 않아요. 크죠. 왜냐면요. 네. 이게 네. 왜냐면 이런 주식은 사실 거의
리스크가 제로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 제로인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중을 좀 실을 만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인데 제가 네.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3월 9일이 이때였어요. 어느 때면요. 이때. 이때 3월 9일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랐는데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전 네.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야 오늘 이제 장대 양봉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고점 뚫고 상당히 좀 이거는 진짜 과자 팔고 잘 팔고 하니까 네.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무 상황이나 부채나 이런 거 다 좋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맞잖아요. 오리온 해가지고 네. 3월 9일 날 해서 3월 9일 날 바로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 수 있다. 바이오 과자 시장 동시에 그 당시 이거 바이오도 진출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리온홀딩스 뭐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오리온홀딩스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올랐었는데 어제 네. 같은 경우 HDC 뭐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HDC 나무로 심어야겠다. 그러니까 식목일이니까. 그 HDC도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뭐 하루 만에 벌써. 그러니까 이거는 네. 꾸준히 올랐어요. 이것도 네. 이것도 어제 막 4% 가량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 송검선의 시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HDC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상승세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방송 잘 보시면서 네. 따라오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아침부터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네. 그래도 네. 요즘에 또 친환경을 내세운 그린이 대세라고 하던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린벨트처럼 네. 초록색 네. 숲이 우거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록색 친환경 네.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열도 있고 네, 자연 친화적이네요. 네,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이런 캠페인 이런 것들에서 인간의 이제 생존과 직결된다라는 것이고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전 세계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데서 그래서 이 글로벌 큰손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1년, 2년이 아니라 앞으로 쭉 반짝이 아니라 길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그린 테마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린 테마가 이제 계속해서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렇죠. 그냥 발전에만 네. 주목을 했죠. 환경 네.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네. 기계가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면서 생산력, 양산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다가 이제 1992년에 드디어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 처음 맺어집니다. 1992년 전까지는 그냥 환경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이제 공장 굴뚝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데 기후 변화를 중요시 여기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후 변화한 게 생기면서 안 좋아진다 우리 삶에 이 품질이 안 좋아진다. 뭔가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됐고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체결됐어요. 그래서 네. 기후변화의 경제성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면서 네. 탄소 배출권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 그래서 공장 같은 데서 굴뚝 같은 데서 탄소를 배출하는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이 됐고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변화로부터 이제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약간 뭐 나무가 있으면 공기가 맑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2015년부터는 이제 생존이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다 멸망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2018년에부터 특별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9세기 산업혁명 당시보다 1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진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존, 기후가 생존이다. 이런 것들이 돼서 네. 최근에 보니까 그 적도에 있는 박쥐들이 네. 이제 중위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 사막에서 네. 사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슬금슬금 위로 올라와요. 왜 그러면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지구가. 그렇죠. 옛날에 사막이 엄청 더운 지방이 이제는 우리가 약간 중위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막 같은 데 아니니까.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상한 기후들이 돼가지고 막 저기 얼음이 막 녹고 있고 빙하가 네. 녹고 막 이래가지고 기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ESG에 투자하는 규모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전문가님? 네, 이거 이제 글로벌 여기 국부펀드에서 네. 9천조 가량을 9천조 9천조. 원 가량 엄청난 오, 돈입니다. 이게 뭐 9조도 아니고 9천조니까 9천조, 네.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잘 가늠이 안 되면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여러분들의 그 우상 워렌 우상, 버핏, 네. 워렌 버핏 재산이 100조입니다. 100조. 와, 100조인데 이분이 부럽습니다. 주식으로는 제일 많이 번 분인데 네. 100조고 뭐 빌 게이츠 같은 분들도 뭐 120조, 110조 뭐 이렇게 되고 네. 전 세계 최고의 그 내노라 하는 뭐 아마존 제프 베조스 뭐 120조 이렇게 130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100조, 12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주식이 떨어지면 막 급락하고 막 테슬라 이런 것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9천조니까 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바텀업 방식도 있는 탑다운 방식도 있기 때문에 산업을 처음에 선정할 때 중요한 게 정부나 아니면은 각 전 세계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네. 결국은 돈이 몰리는 곳에 그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돈의 규모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9천조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 그래서 ESG라고 했는데 ESG가 이제 환경하고 뭐 기업의 경영성, 뭐 경영자들 이런 것들 지배구조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친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린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한 게 2조 달러인데 2조 달러면 2천조 원 가량이죠. 네. 자, 그래서 탄소 중립 중국에서도 탄소 중립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석탄 위주로 중국에서 많이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친환경 위주로 떠져가지고 지금 뭐 글로벌에서 9천조 원이지만 앞으로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 산업의 성장성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에 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종, 수혜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태양광 이런 것도 뭐 좋고 전기차나 뭐 풍력 이런 그쵸. 것도 떠올라요. 네. 전기차 그러면은 지난해 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네. 200만 대 팔리면서 굉장합니다. 침투율이 2.8%인데요. 2025년 판매량은 10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대에서 4년 뒤에 5배가 성장할 것이다. 4년 뒤에 5배가 성장한다.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테슬라 같은 네. 대표적인 미국 주식도 있고 우리나라 치면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뭐 개별적으로는 악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산업은 4년 동안 5배가 성장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돈이 투자되는 아까 9천조 원 가량이 투자되는 거 상당히 좀 밝아 보이고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2차 전지 시장 많이 성장하는데 2차 전지 생산량이 2019년에 118기가와트십니다. 자, 근데 2025년에는 10배 성장한다고 합니다. 10배. 네. 그러니까 아까 5배 성장한다는 거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보다 2차 전지가 더 많이 성장해요. 2차 전지 그 부품이 더 많이 성장해서 10배가 성장해서 2025년에는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10배나 성장하는 시장, 뭐 LG화학이나 SDI, 삼성 SDI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2019년 651기가와트인데 전체 재생에너지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것이 연평균 20%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건 뭐 CS 윈드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쪽에서도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수소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많았잖아요. 전기차 네. 아니면 수소차 수소차. 뭐 해가지고 뭐 현대차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뭐 기아라던가 네. 이런 것도 이제 수소 방면으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환경과도 발맞춰서 발전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만큼 친환경 테마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신풍제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던 종목인데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전문가님. 네, 이거 엄청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작년을 가장 빛냈던, 네.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바로 신풍제약이에요. 그렇죠. 거의 1위라서 이게 지금 엄청난데
이거를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차트가 2월 7일 날 2월 7일. 네. 여기 보시면요, 이 차트인데요. 2월 7일 여기 당겨 볼게요. 이 최근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2월 7일 날 이때 잠시만요. 이거는 2019년이고 좀 네. 당겨 보겠습니다. 여기를 당겨서 보면요. 굉장합니다. 2월 7일 날 그때 6,290원이었는데 네.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난해 2월 네, 작년. 네네. 작년. 그래서 작년 9월 25일 날 네. 21만 4천 원까지 갔어요. 21만 4천. 와, 진짜 많이 오르긴 네, 했네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으면 34배. 이 와. 34배 올랐어. 34배. 34배가 올라가지고 엄청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9월 이때 21만 4천 원 찍은 이후로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져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은 이제 8만 3천 원대, 8만 3,9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뭐 현재는 60% 이상, 고점 대비는 60% 이상 하락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또 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때 작년에 주도주였는데 지금은 또 많이 물려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고점에서 사셨다면 물려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다 물려 있다고 봐야죠. 뭐 너무 3분의 1 슬픈데요, 가량 이거. 네. 네, 뭐 제약 바이오가 많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뭐 이거 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지금은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차입금 얘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차입금 제로 시대를 개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이렇게 34배나 오른 거는 네. 그거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급등을 했던 건데 이 피라맥스 말라리아 치료제가 여기 코로나를 치료한다 이래가지고 한 건데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이게 지금 재무 구조가 그렇게까지 막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 내실을 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오르는 데는 테마나 이런 일시적인 바람을 타고 유행을 타고 오르는 게 있는데 그런 나중에는 이렇게 가면은 결국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요 재무 구조 내실 탄탄하게 다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차입금을 지금 제로 차입금을 하면서 네. 신풍제약이 완전히 그 구조가 회사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그 재무 구조 어떻게 되면 차입금 제로 시대를 개막하게 되는데 순현금이 500억 원에 돌파를 했습니다. 500억 원. 그래서 이게 원래 자사주가 꽤 많았거든요. 자사주를 다 팔아버렸어요. 자사주 다 팔아가지고 2천억 원 넘는 현금이 생겨가지고 그동안 빚졌던 거 2천억 원 자사주 판 걸로 갚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안 나가겠죠. 이자가 안 나가는데 어쨌든 2천억 원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500억을 갚고 나머지 1,500원 남았잖아요. 1,500원 남으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에. 그래가지고 굉장한 이런 연구개발 속도 내고 있어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 차입금 상태인데 뭐냐면은 불과 지금 제로 어떻게 근데 완전 제로는 아니에요. 완전 제로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조금 있습니다. 차입금이. 부채가 좀 있어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1억 5천만 원 큰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확 줄어들긴 했네요. 네, 확 줄어들었는데 1억 5천만 원이 부채긴 하지만 네. 자산이 558억이에요. 오. 그러니까 자산에 비교했을 때 네. 갖고 있는 돈에 비교했을 때 1억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제로 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 제로 있잖아요. 네. 코카콜라 제로도 그거 아니에요. 칼로리 완전 제로 아니에요. 완전 제로 아니에요? 네, 네. 5칼로리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5칼로리 되는데 이게 식약처 아니야. 우리 식품처에서 네. 한 10칼로리 미만인가? 그런 것들은 제로 칼로리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게 제로로 표기돼서 코카콜라 제로, 요즘 뭐 스프라이트 제로, 뭐 펩시콜라 제로 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다 한 3칼로리, 5칼로리 돼요. 오. 왜냐면요, 그게 그 아스파탐이 들어가잖아요.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 칼로리 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거랑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1억 5천만 원 부채가 있는데 그래도 야, 이 정도는 뭐 제로 칼로리, 제로 차입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또 현금성 자산이 많고 아까 2천억 원을 확보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 이 부채가 예전에는 2019년에는 827억 원이었어요. 827억 원에서 지금 1억 5천 원 그럼 줄였습니다. 진짜 많이 줄였네요. 빚은 네. 다 갚은 거 셈이에요. 네. 빚잔치 다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깨끗하게 살래. 물론 뭐 빚이 있다고 더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진짜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겠다. 이 회사가 완전 구조가 성장성 위주에서 테마주 위주에서 이제 안정성 위주로 약간 변해 나가는 네. 이런 식이 돼서
그건 완전히 다른 회사가 아닌가. 어. 완전히 다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순현금으로 전환이 된 게 자사주의 처분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자사주를 이제 처분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피라맥스로 확 떴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사주를 갖고 있던 거를 확 팔았어요. 잘 한 거죠. 주식적으로 보면 되게 잘한 거죠. 네. 이 올라가니까 올라갔을 때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그 전에 갖고 있던 거, 그 전에 얼마나 갖고 있었으면요. 작년에 9월에 500만 주 중에서 128만 주 16만 원에 16만 7천 원에 팔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8만 3천 원이에요. 근데 16만 원에 판 겁니다. 와. 지금 가격보다 2배 이상에 팔았으니까 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2,154억 원 가량.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자사주를 팔면은 책임 경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물론 뭐 자사주를 팔고 완전 경영진이 다 팔고 떠난다 이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긴 돼요.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보는 게 아까 500만 주 중에서 128만 주를 팔고 나머지 또 370만 주 가량 또 갖고 있거든요. 판 거보다 갖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완전히 전부 다 팔고 떠나는 게 아니다. 그래도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자사주 이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고점에서 16만 원대에서 잘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밑에서 또 저점에서 또 사면 되니까 자사주 또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자사주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있다. 네. 이 주식 경영도 잘해야 되지만 또 신약 개발, 바이오 개발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회사가 또 이런 게 내부 자금을 또 운영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 구조에 굉장히 밝은 분이 이렇게 자금 운용을 잘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상당히 좀 칭찬할 만한 신풍제약 칭찬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올해에는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R&D를 20%는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좀 만약에 여기서 네. 자사주 다 팔고 뭐 현금만 잔뜩 쌓아 놓은 다음에 업종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업으로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뭐 부동산 그렇죠. 업으로 바꾼다거나 네. 그냥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면서 근데 이 친구는 신풍제약은 안정적을 추구하면서 빚을 갖고 추구하면서도 또 다시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매출의 20%를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아까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네. 하고 있지만 또 뇌졸중 치료제 이상을 완료하고 데이터 분석 중에 있고요. 피라맥스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국내 이상에서 110명 환자 투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필리핀 임상 환자 모집도 개시를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R&D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는 떠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안정적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고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20%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 신풍제약. 피라맥스라는 또 안정적인 판매처가 있지만 네. 또 거기에 더불어서 또 뇌졸중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네. 길을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재무 구조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주가가 떨어질 것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신풍제약의 주가 상승률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한번 주제로 삼아봤는데요. 지금은 또 안정성을 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약품들 또 개발하기도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HMM입니다. HMM은 유영민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HMM의 올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담을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HMM 오늘 29,15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2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성장성 좋고 안정성 나쁘다. 뭔가 네.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이 장점 단점이 네. 확실해요. 네. 이게 성장성은 되게 좋아요. 네. 이제 예전에 막 만년 적자에서 이제는 완전한 흑자, 그냥 흑자도 아니고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완전
환골탈태했거든요. 네. 자, 근데요, 수익성은 뭐 제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뉴스만 좀 보셔도 뭐 영업이 뭐 7,500억 내다보고 고성장주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많이 나오는데 4분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매출도 올라가고 뭐 아시아, 유럽 노선 이런 것들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앞으로 6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더불어서 HMM이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또 협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랑 이제 손을 잡고 네. 또 정부에서 이제 발주를 받으니까 물량을 받으면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정부에서 꾸준하게 받으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민간 개척을 뚫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받으면은 그렇죠. 뭔가 얻는 게 많을 겁니다. 돈이라던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너무 지금 성장성은 좋은데 원래 이제 약간 불안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냐면 유보금 이런 게 안 좋아요. 유보금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유보율이. 그래서 회사에 돈이 없어요. 회사에 돈이 없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고 부채가 많다라는 점. 자,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HMM 지금 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성장성은 좋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안정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요거랑 비슷한 게 신풍제약 보시면요. 이 성장성이 좋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피라맥스 네. 말라리아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한다고. 자, 근데 성장성 좋고 그때 이제 차입금이 엄청나게 많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부채를 어느 정도 다 갚고 이제 제로 차입금으로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도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 21만 원까지 올랐다가 8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이런 게 지금 HMM 지금 이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 전망에만 휩싸이면요. 사실 2020년에 9월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신풍제약이었고 그 당시 이제 신풍제약의 그 막강한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별다른 악재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악재도 없는데 그냥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 과도한 안정성이 너무 없고 부채가 너무 많다. 또 이런 것들 네. 유보금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거 지금 유보율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여기 보면요. HMM이 유보율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4년 연속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금 예전에 마이너스 70%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170%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고 부채 비율도 300%였거든요. 4년 전에. 근데 이게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뭐 455% 늘어나서 최근 분기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비중을 싣고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네. 성장성은 좋지만 이게 제대로 회사에 돈이 쌓이는가? 전문가님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 보시면요. 네. 자본 유보율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마이너스. 그러네요. 그래서 네. 또 부채가 300%에서 455%.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거는 HMM은 예전에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STX 그룹이 약간 이런 식으로 경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경영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안정성과 완만한 성장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너무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네. 투자를 하신 분은 어느 정도 되면은 약간 추세 꺾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처분하고 매도로 나가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 추세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장기 투자보다는 요건 단기로 좀 접근하시면서 네. 손절선을 마이너스 한 10%로 정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MM 성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마이너스인 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바로 매도로 전환을 하시고요. 상승한다면 바로 이제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네. 네, 삼성 SDI가 사상 최대 실적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폭스바겐이라던가 현대차 또 스스로 뭐 만든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실적 우려가 벗어나서 이제는 또 좋아질 것이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는데요. 올해 매출이 약 14조 원으로 네. 영업이익 또 1조 원을 상회합니다. 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되고 있고 전기차 각형 배터리 추세 이게 바로 폭스바겐에서 각형 배터리를 그렇죠. 만든다고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데가 또 삼성 SDI다. 이런 것들은 시대의 또 추세랑 또 맞는 부분이고요. 또 약 1조 원 가량의 투자해가지고 헝가리 공장에 증설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도 하반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배터리도 독자 생산 개발 해가지고 밝히고 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이 자동차 시장도 공략 파트너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도 삼성 SDI 호재인데, 미국의 작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2%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삼성 SDI가 늘려 나간다라는 네. 거고, 올해 하반기에 스태킹 방식이 적용된 차세대 배터리 젠 5도 양산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또 배터리가 또 새롭게 뭔가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젠5가 뭐냐면요, 각형 배터리 구조를 기존 젤리롤 방식에서 스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공간의 활용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공간만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으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20%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컴퓨터 막 이렇게 컸었는데 이렇게 조그마했죠. 조그매지고 핸드폰도 옛날에 진짜 무전기처럼 이렇게 벽돌만한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작아지고, 이런 것들 봤을 때 배터리도 점점 작아지면서도 효율은 높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바로 이번 스택으로 바꾼 거 젠 5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스태킹 방식이 또 원가는 또 20% 낮다고 합니다. 가격은 싸면서 에너지 효율은 20% 높은 굉장히 좋은 것들 만들고 있어서 삼성 SDI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 SDI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이렇게 올랐다가 2차 전지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받았는데 이 부분을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꽤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오늘은 좀 빠지긴 했는데 거의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거 뭡니까? 이 이동평균선 5일, 10일 얘네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조그만 거 올라오는데 분홍색 120일 이동평균선도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자, 요게 아마 저는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이. 네. 자, 그래가지고 잠깐 좀 이렇게 볼게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거. 저는 이 점을 지지선 삼아서 한 61만 원이 최하단으로 대략적으로 보고 있고요. 61만 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SDI 지금부터 비중을 뭐 5%, 10%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또 다른 형태의 배터리도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20일선을 지지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시장은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둔화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양시장이 오후에는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